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인 명수민입니다. 대면 수업의 확대로 캠퍼스가 따뜻한 봄을 되찾나 싶었는데요. 오미크론 대유행 앞에서 다시금 겨울이 찾아왔고 학생들은 바이러스 걱정과 비대면 수업 지속으로 인한 학력 저하 고민을 동시에 떠안았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전체의 3분의 1 이내를 반드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개되는 대면 수업에 대한 기대를 품고 새내기부터 정든 내기까지 335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제2대학 국어교육과의 경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대면 하면서 교수님이랑 바로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집중도 잘 되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난 15일 우리 대학은 BCP에 따른 1단계 비상계획을 가동했습니다. 3년 만에 대면 수업으로 캠퍼스가 활기를 찾는 것 같았으나 다시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대를 품고 생활관에 입사했으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도 컸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력 저하 걱정도 큽니다. 비대면으로 아무래도 수업을 듣다 보니까 집중도 잘 안 돼서 향후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서로 만나 웃고 함께 즐기는 캠퍼스 생활을 꿈꾸었지만 만남과 교류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아쉬움만 늘어갑니다. 거센 감염병 확산세 속에서 일상회복의 첫걸음은 닻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 중입니다. 뉴스라인 김혜린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대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대학도 자유롭지 못한데요. 대학 당국이 비상대책을 세우고도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입니다. 이지연 기자의 기획 보도입니다. 하루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오늘, 우리 대학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대유행이 3월 초쯤 정점에 달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생활관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저도 내일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또 식당이나 샤워실이나 화장실 같은 곳이 제일 취약할 텐데 그런 곳이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우리 대학은 업무 연속성 계획인 BCP를 수립하여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BCP에 따른 비상계획 가동 기준은 1단계와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비상계획은 1주간 학내 확진자가 230명을 넘었을 때 가동됩니다. 비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수 강의나 소규모 전공 강의는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생활관은 1인 1실로 운영됩니다. 2단계는 1주간 학내 확진자가 460명을 넘으면 가동됩니다. 필수 운영시설을 제외한 생활관, 도서관, 식당 등 대부분의 학내 시설이 폐쇄됩니다. 또한 모든 수업은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지난 14일 1주간 학내 확진자가 233명에 도달했습니다. 1단계 가동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사도교육원은 생활관을 2인 1실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우리 학교는 의무 입사생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2학년 의무 입사생들이 우선으로 입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 4학년이나 대학원생들은 전원 퇴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2인 1실이 1인 1실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2인 1실이 불가피하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는 1,600명이 넘는 생활관 입사 인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총학생회는 함덕당과 하민당 두 개 동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대학 당국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유행 상황 속 대면 수업 확대 방침을 세웠다면 충분히 학내 확산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 대응을 위한 BCP 자체의 현실성에 물음표가 남습니다. BCP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원칙을 뒤집는 대학 당국의 대처에 학우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대학 당국은 학내 구성원들의 불안감에 공감하여 보다 진정성 있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라인 이지연입니다. 33대 총학생회 바람. 두 번의 투표 끝 가까스로 출범했죠. 출범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올해도 학생총회는 열리지 못하는데요. 바람총학생회가 바라는 변화는 무엇인지 들어보고 학우들의 바람도 모아봤습니다. 이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이후 학생총회는 지난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학생총회는 학생사회 활동에 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 회의체입니다. 건전한 담론장이 사라지며 자연스레 학생사회는 학우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제33대 총학생회 바람은 투표율 미달로 인한 선거 무산 뒤 재투표를 거친 끝에 어렵사리 출범했습니다. 출범 직후 냉소를 보내는 학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복수전공생 등록금 인상안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대학 평의원회에서 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비대면 새내기 미르병터 해늘은 달라진 알찬 구성으로 호평받았습니다. 사회는 무엇인가요? 학생사회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즉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연속성 계획, BCP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내 부서를 향해 청람학우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계절학기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 재정위원회에서 급하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정위원회에 총학생회장이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청남소통주간 운영 등을 통해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토대로 학내 부처에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화와 소통의 측면에서 이전 총학생회에 비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SNS를 활용한 다양한 소통 창구가 존재하지만 SNS를 하지 않는 학우들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우들이 대화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 원인입니다. 지난 3년 연속으로 총학생회가 출범하였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쌓여와 실망감이 더해졌고 투표율은 매년 하락세입니다. 대학들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인해서 총학생회나 동아리가 많이 약화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총학생회가 비교적 잘 그리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수합하고 좀 더 학생들의 그러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아직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2일 바람은 이번 학생총회 무산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반기에는 전학대회를 통해 바람의 기조와 예산안,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받고 하반기에 대면 학생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감염병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총회 등 대규모 회의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규모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열린 소통으로 바람이 이끄는 우리 대학의 변화 속에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기를 고대합니다. 뉴스라인 이승우입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담배 연기로 눈살 찌푸리신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흡연자들도 흡연 구역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눈치를 보고 비흡연자들은 담배 연기로 고통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두열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캠퍼스 내 모든 건물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재량에 따라 건물 외부에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흡연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입니다. 흡연 부스는 단 한 곳도 없으며 흡연자들의 편의상 만들어진 장소가 관리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관 근처에는 청람관과 퇴계관 뒤쪽에 흡연구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습니다. 흡연 부스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몇 걸음 걸어가면 생활관이 나오는데요. 뿜어져 나오는 담배 연기가 고스란히 생활관 내부로 향하는 구조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환기를 꼭 한 번쯤은 해야 되는데 환기를 할 때마다 담배 냄새가 들어옴으로써 간접 흡연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에 좀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학내 다른 곳은 어떨까요? 역시 표지판은 없고 재떨이 바깥으로 여기저기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지난 2018년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학내 흡연구역을 다시 정했습니다. 우선 총학생회가 나섰습니다. 건물별로 흡연구역 후보들을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해 총 19개의 흡연구역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캠퍼스 환경을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흡연 시설을 늘리는 것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뉴스라인 이두현입니다. 요즘 캠퍼스를 걷다 보면 이곳저곳 공사 중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학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들인데 안전 문제와 소음, 먼지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요? 공사 현장들의 관리 상태를 돌아봤습니다. 윤동욱 기자의 기획 보도입니다. 구 도서관인 호영관부터 제2학생회관으로 불리는 동아리실, 신축 생활관 등 학내는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호영관은 새 도서관에 도서관 기능을 넘겨준 후 구조 변경 공사 중입니다. 호연관 2층에는 미래교육 체험관이 들어섭니다. 나머지 층은 수업공간, 회의실 등으로 채워집니다. 작년 공사를 시작한 미래도서관 1층 실내 정원은 저번 달 완공되었습니다. 신축 공간으로 이제 구도서관이 이게 옮겨졌습니다. 공간을 이제 저희가 강의실 및 연구실 등 수업 공간으로 확충 이렇게. 제2학생회관으로 알려진 동아리실은 기존 건물이 낡아 안전상 우려가 있어 허물고 아예 새로 짓는 중입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이게 건축이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 위험이 계속 생존하기 때문에. 복지관 앞 옛 휴식 공간이 있었던 곳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이른바 BTL 방식의 신축 생활관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공사를 시작하여 오는 2023년 8월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생활관이 완공되면 생활관의 낙후된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람관, 다락관, 실내관, 사람관 등 기존 4개 동은 철거 후 2차 BTL 사업을 승인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축된 지가 한 45년이 넘게 됐어요. 그렇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크고 작은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결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소음, 먼지, 그리고 안전 문제는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제주대에서는 지난 2월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사임당관의 내진 보관 공사에서 먼지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학우들이 있었습니다. 줌 수업을 듣기에 소음이 많이 나서 공사 자재들이 문 앞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통행 진로에 좀 많이 방해가 됐었고, 시설관리과는 앞으로의 공사에서 안전사고, 소음 및 먼지 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라인 윤동욱입니다. 우리 대학 학군단에서 63기, 64기 신규 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학군단에 선발되면 재학 중 군사교육을 받아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재학 중 군사교육은 군사훈련과 군사학 학점 이수로 나뉩니다. 군사훈련은 2학년 겨울방학부터 총 3번, 학기 중에는 졸업식까지 군사학 관련 학점을 전체 8학점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입단 시 지급되는 단기 복무장교 장려금이 인상되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임관 후에는 24개월을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네, 우리 교원대학교 학군단은 먼저 임용고시 공부 여건이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후배 간에 악패습과 부조리가 없고 막연한 두려움이 많을 텐데 일단 도전하는 걸 추천합니다. 올해 지원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지난 1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복수전공학과의 등록금이 주전공학과의 등록금보다 높을 경우 등록금이 높은 학과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공이 국어교육과인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화학교육과를 선택하면 등록금이 높은 화학교육과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제도의 허점, 복수전공을 장려하는 대학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조정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복수전공학과의 재원 부족 문제는 여전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등록금 정책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뉴스라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순간 미래의 남이 될 거야. 몰라 그냥 그렇게 될 거야. 지금 너는
혹시 내가 전화를 하거나 하면 너는 핸드폰을 꺼놔. 무슨 시간을 들이밀면 나 다시 널 안으려 할지 몰라. 너와 나 이미 병기였어. 서름은 엎드릴 수 있던 그 버튼을 내가 눌렀어. 모든 사연나라다요 영원이야. 백색의 시간 속 검은 한숨으로 너를 그려보고 뜻하지 않았던 그 잠깐 속에서 널